형, 어, 그 사회복지의 중요한 그 관점, 모델, 생태 체계 모델, 음, 그리고 또 강점, 관점 음. 있는데, 강점, 관점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또 강점, 관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사례들도 또 세상에는 많지 않을까 그럼, 싶은데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한번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소원 박사도 잘 아는 것처럼, 네. 노르웨이의 바스토이 교도소. 그 유명한 교도소, 응, 전 응, 세계에서 응. 재범률이 가장 낮다는, 그렇지. 그리고 정말 노르웨이가 어느 나라도 시도해보지 않은 걸 한번 시도해봤다는 또 응, 응, 놀라운 감옥, 응. 감옥. 바스토이. 응. 예, 바스토이. 교도소지. 교도소, 그 감옥이 아니라, 그죠? 가두지 않았으니까. 교도한다. 교도한다. 섬 전체가 교도하는 곳인. 그렇지. 참 먼저 이것을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형이 바스토이 감옥을 감옥이 아니다 교도소를 소개를 한다면 응. 예, 이 바스토이 교도소는 말 그대로 교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도를 하자. 예. 근데 우리는 사실 교도소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징벌소지. 그렇지. 감옥. 예. 가두어둬야 돼. 가두고 고생 좀 시켜자. 그렇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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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는데 교도소니까 교도한다는 거는 다시 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시켜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깨치게 하는 거죠. 네. 교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는 인간을 뭐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뭐 이렇게 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범죄자들을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해 이런 쪽에 관점을 갖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제 재미나게도 이 바스토이 이 교도소를 만든 사람들과 교도소장이 인간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고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네, 네. 인간에 대한 인식을 선하게 존재, 특히 죄를 지은 사람은 악한 존재, 그러니 벌을 받고 뉘우쳐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악하고 선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교도소를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 창살도 없고 거기서 보니까 레스토랑도 있고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고 그죠? 그 오두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네네네네. 그 오두막이라는데 하여튼 그 캐빈 같은 데서 캐빈 같은 데서 생활하고 그래서 생활하고 거기서 유기농을 또 가꾸고 그렇지. 동물도 키울 수 있고 동물도 키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 세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재생, 쓰레기 재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키워야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키면 다른 일반 교도소로 그렇지. 간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꼭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 가실 바스토이 감옥 그 교도소로 정말 가려고 그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지. 예, 정말 가고 싶다고. 여기는 하나의 천국과 같다, 호텔과 같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잘 대우해주는 이유를 들으면 사람들은 결과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지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범죄자들한테.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효과가 뭐냐. 새 사람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획기적인. 찬반은 여전히 노르웨이에서도 있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징벌적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네.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그러면은 너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징벌적인 것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 그렇죠. 심지어는 그 감옥에서 서로 배워. 아, 범죄하는 방법을. 범죄 방법을. 응. 더 잔인해져 나오기도 하고, 음. 그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먹고 재워주고 은촛대를 훔쳐갔을 때 내가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장발장을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 아까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 유기농을 갖고 오려면 형도 이제 뭐 텃밭이라도 한번 가보고 농사 짓는데 직관적으로 참여해 보면 그것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요, 정성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야채를 키울 때도 상추를 키울 때도 내가 상추가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안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과 사랑을 행동을 통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것은 그 식물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재생이라는 게 이게 정말 독특하잖아요. 왜 쓰레기를 재생하냐? 내가 어쩌면 재생돼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적 의미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사실은 반려동물 개를 키운다고 하면 한없이 나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정말 결핍된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이뻐해주면 그만큼 더 결국 그걸 통해서 나는 식물과 동물들을 키우고 가꾸면서 내가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 받는 방법. 그렇지. 내가 결핍되었던 사랑에 대한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고 쓰레기도 이렇게 재생하면 멋진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사람인 나도 그럼. 새로 하면 그래.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100번 바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그가 좋은 환경에 노출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을 바스토이 감옥이 자꾸 얘기하는데 교도소의 소장이 제대로 보고 노르웨이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유럽의 범죄율이 70에서 80%라는데 재범률이 여기는 무려 13에서 16%에 불과하다. 맞아. 정말 가장 낮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강점 관점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그렇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는 그 교도소장이 한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던 게 네. 그 교도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쓰레기로 보면 쓰레기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규정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네네. 하는 것인데 그게 강점 관점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하고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롤이라고 하는 그 강점 관점의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 단점들 이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 그럼 이제 막 찾아볼 거라는 거야. 그럼 그 단점들을 여러 개 자기 자신한테 찾을 거잖아. 그러면 그 단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네네네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강점이나 좋은 점들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또 찾을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좋은 점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고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결점이 있는 것으로 단점이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이 있는 사람으로 장점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 같이 찾아 나가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장이 한 얘기가 딱 거기에 맞닿아 있는 거지. 진짜 쓰레기로 보면 쓰레기처럼 행동한다는 게 금으로 보면 금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 두 가지 실험 이야기를 한번 제 삶에서 겪은 거. 첫 번째 예전에 저는 그 전방 체험을 했어요. 일주일 병영 그 아주 그 군대 내무반에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우리 과가 전체 제가 경제학과였는데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내무반에 한 20명 정도가 들어갔죠. 일주일 다 돼갈 때쯤에 그 중사가 들어와서 A4지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름을 쓰래요. 이름을 쓰고 나머지 19명이 단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명이 봤을 때 너는 뭘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거를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더니 쫀쫀하다, 말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좀 재수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19가지가 적혔는데 그게 전부 각자에게 돌아갔을 때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이건 네가 썼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1학년 이후로 그 20명은 친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자식이 이렇게 썼어. 하니까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기분이 더러운 것은 뭐냐면 그 19개 그것이 20년 동안 계속 하더라는 거죠. 하면서 나는 쫀쫀해. 나는 어쩌면 재수없어 보일지도 몰라. 하는 것들이 마치 각인되듯이 가슴에 찢어 넣은 듯이 그게 들어와서 정말 저를 쓰레기처럼 보게 되고 쓰레기처럼 행동하려는 저의 충동을 느끼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실험은 제가 대학원에 강의할 때 2주일이 되면 이때 이게 생각나가지고 반대로 A4지를 똑같이 나눠주고 이름을 쓰라고 한 뒤에 좋은 점, 진짜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점을 써라. 그래서 이게 15개, 14개가 대학원생 사이 써주잖아요. 3주 뒤부터 서로 커피 주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대학원생이 되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뿜뿜한 자부심을 가지고 발표도 잘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정말 그 바스토이 감옥의 교도소에 교도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약점, 단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고 강점으로 바라보면 장점으로 보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왜곡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거기서 강점을 봐야 되는 거지 있지도 않은 걸 강점이라고 막 갖다 붙이면 미사여구처럼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현실 왜곡이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림자를 보느냐 빛을 보느냐 있는 그대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바스토이 감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네. 나도 내가 이 강의를 할 때 실천론을 강의를 하는데 그럴 네. 때마다 꼭 과제를 주는 게 자신의 강점 찾기, 자원 찾기 이건데 난 사실 그 기업이나 이런 그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 자소서를 요구할 때 네. 장점과 단점 이렇게 쓰게 하는데 네네. 난 사실 그게 좀 불만이야. 단점을 왜 쓰라 그러지?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런 강점 관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 접근해 나갈 때 그 단점을 굳이 찾아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사이트가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인사이트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점을 그러니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부부 상담을 해보면 지적해가지고 배우자를 바꾼 사람이 단군 일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 맞아. 이미 사람은 취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취약점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헤집어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예, 우리가 변화한 거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누가 윽박질러서 한 거는 마지못해서 하긴 했지만 내가 변화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최선의 토인비 홀이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항상 마치고 나면 오늘 좋았어요. 더 좋았는데 이런 점은 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지. 강점 단점으로 보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은 바스토이 감옥으로 우리가 강점 단점을 쉽게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됐네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 뵙도록